안녕하세요, 고닥스입니다. 오랜만에 또 합의금 이야기 좀 하려고요. 교통사고와 합의금,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치료를 받게 되죠. 이 부상하고 치료, 그 다음에 이제 합의금, 이 세 가지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치료를 받게 되겠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큰 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크지 않은 부상이 될 수도 있고, 부상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상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큰 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만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정도의 부상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 큰 부상일 때는 또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짧게는 몇 개월, 2, 3개월 정도, 길게 간다고 한다면 1년, 2년까지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는 이제 합의금, 소송을 할지 아니면 보험사랑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놓이게 되는데, 소송은 나중에 천천히, 어차피 대부분의 교통사고 건들이 이제 소송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는 없고, 소송으로 진행을 할 때는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그러는 이제 합의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 실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송을 해가지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판단을 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 실익 여부를 검토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법원의 기준에 따르는 이제 손해배상액, 그리고 그 신체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시다 보면은 그냥 소송부터 하자고 하는 사무실들이,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런 사무실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 없이 그냥 무턱대고 척수금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 여러 군데 사무실들을 좀 알아보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합의를 진행을 할 때 합의금, 근데 교통사고 합의금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의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듯이, 내가 이런 부상을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피해자분들의 소득, 나이, 정년, 장애 정도, 부상의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놓고선 계산을 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합의금 얼마 받아야 돼요?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합의금 얼마 받아야 돼요? 이런, 내가 팔주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금 얼마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물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어디가 어떻게 다치셨는데요?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소득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갈 수는 있겠죠.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갈 수는 있겠는데, 그 질문 자체만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이제 상담을 하실 때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상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나랑 같은 입장, 나랑 똑같은 소득 입증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험사랑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지, 사실 블로그라든가 네이버에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카페 같은 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이 영업 광고들이에요. 영업용 블로그, 홍보용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라 그러죠. 마케팅 블로그.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사실 블로그를 잘 믿지를 않아요. 다들 거의 광고죠. 광고성 블로거들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블로그가 너무 저쪽으로 정보성 글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블로그에서는. 저도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블로그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보상 사례, 그러니까 업체들에서 올리는 그런 보상 사례들, 말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손해배상사 사무실, 이런 데서 내가 이렇게 업무를 해서 이 정도 보상을 받게 했네, 사실 이거는 지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고, 또 광고, 그냥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분들이
자기네들이 보험사를 상대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보험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경험들, 저희 보상 스토리를 보시면서 이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험사를 상대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겪었던 일들을 저희 카페 오시면 후기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변호 사무실에서 이제 신체 감정을 진행을 했을 때 그 신체 감정 결과들, 이런 부상에서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렇게 신체 감정을 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왔더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후기들이나 아니면 결론들, 결과들이 카페에 보시면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아마 대부분의 저희 보상스토리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그 후기들을 보시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저조차도 그 후기를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험사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왜냐면 저희한테는 하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후기 게시판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딱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보험사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또 저희 보상 스토리를 보고선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또 알 수 있더라고요. 뭐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 합의금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합의금을 어떻게 산출해내고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지 이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보험사만 상대하실 약간의 깡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적절한 합의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올려주시면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 카페 분위기가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그냥 뭐 합의금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올리는 글들에는 다들 뭐 답글을 안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봐도 뭐 나 합의금 얼마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에는 저조차도 답을 안 하고 있고 저도 답을 안 하고 있지만, 많은 또 카페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답글을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대가도 없다 이런 게 아마 지금 카페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뭐 공부하다가 정말 모르겠는 부분,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뭐 합의금 얼마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만 검색해보고 조금만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질문부터 하고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뭐 답변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사건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많이 알아보시고 자기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후기도 좀 참고도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의 아니게 좀 뭐 이렇게 홍보처럼 돼버렸는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뭐 보시면 홍보 관련된 거는 거의 없어요. 다들 본인들이 직접, 그러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보험사를 상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실질적으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서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카페이기 때문에 와서 후기들도 좀 보시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의 질문이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나랑 유사한 케이스들은 없는지, 이렇게 많은 분들 10,000명 가까이 지금 모여 계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참고하시고, 그리고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보험사하고 합의도 잘 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권익, 또 뭐가 있죠? 이게 단가? 제가 어려운 단어들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만큼 저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치료 잘 받으시고요. 또 아무 일 없이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길도 많이 미끄럽고 날도 많이 추워졌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오늘 또 어디 지방 어딘가 터널에서 또 굉장히 안 좋은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방어운전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